2단원 식의 계산입니다. 단원명답게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계산법을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2의 제곱과 2의 4제곱이 있는데 우리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곱해본다면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2를 6번 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밑을 A라는 걸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4제곱은요, 결국에 A의 6제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수 6은요, 앞에 나왔던 지수 2와 4의 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은 밑을 그대로 두고 지수끼리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계산 방법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적용해 본다면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라는 것은 3 더하기 5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A의 8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개가 되더라도 동일합니다. X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X의 4제곱이라는 것은 지수끼리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입니다. 1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A의 m제곱을 전체를 가로 씌우고 n제곱을 하면 과연 계산은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2의 제곱에 전체의 세제곱을 하면 2의 제곱을 3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2로 곱하고 또 2 곱하기 2로 곱해주는 거니까 결국엔 2의 6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밑을 A라고 둔다면 A의 제곱의 전체 세제곱은 A의 6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6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두 지수 2와 3을 곱한 것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제곱은 밑을 그대로 두고요. 가로 안의 지수와 가로 밖의 지수를 곱하는 방법으로서 계산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풀어본다면 A의 세제곱의 6제곱은 3 곱하기 6으로서 18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X의 5제곱의 전체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은 먼저 전체 제곱 먼저 해주면 5 곱하기 2이므로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X의 세제곱을 해줄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기를 통해서 1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은 오늘 간단하게 2개를 먼저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냐? 밑이 같다면 곱하기를 했었을 때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된다. 그리고 전체 가로가 씌워져 있다면 지수끼리는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2의 5제곱이요. 나는 너로 나누어볼까? 라고 했고 2의 제곱이 좋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누기를 분수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분자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써주고 분모에는 2 곱하기 2로만 적어줍니다. 그 다음 약분을 통해서 결과를 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마찬가지로 일반화를 시키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한다면 A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1이고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밑이 같을 때 나누기를 한다는 것은 지수끼리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지수가 같다면 1로 적을 것이고 지수가 앞에 나온 게 적다면 이것을 큰 것에서 작은 걸 뺀 다음에 분수 버전으로 적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래와 같은 지수 법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살짝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예제를 풀면서 보여드릴 텐데 예제 1번 보시면 A의 6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라는 건 600의 4를 통해서 지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번 보시면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은 같은 걸 나눈 거니까 우리가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지수끼리 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내보면 0제곱이죠. 아, 0제곱은 1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밑이 어떤 게 오든지 간에 지수가 0이라면 우리는 그 값을 1로 통일해 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은 우리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분수 형태로 적어주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지수끼리는 빼기를 한다면서요. 그럼 계산하면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수에 음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수로 바꿔 적어준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A의 4제곱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마이너스만 나오면 아, 얘를 분수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면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2에 마이너스 2제곱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4분의 1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2의 제곱이 4니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면 지수 법칙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B의 전체 M제곱 그리고 B분의 A의 전체 M제곱은 어떻게 계산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보시면 A, B의 전체 세제곱은 A, B를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를 3번 곱하고 B를 3번 곱한 것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을 적어줄 수 있고요. 분수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를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B의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라고 적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수 법칙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의 분배 형태로.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 지수가 사실 1이 있는데 생략된 거잖아요. 그래서 m을 분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아래 예시 보시면 둘 다 안에 지수가 1이니까요. 그냥 6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2x의 4제곱이니까요. 먼저 마이너스 2를요. 4제곱을 따로 해주시고요. 또 x의 4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결론은 16의 x의 4제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역시나 지수가 다 1이기 때문에 그냥 5로 통일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4번 보시면 y의 제곱분의 x의 전체 세제곱이니까요. 가로 안에 1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배해주시면 3이 되고 2 곱하기 3이 돼서 y의 6제곱분의 x의 세제곱이다 라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법칙을 두 개를 추가로 더 배웠습니다. 미식 같다면 나누기를 해준다면 지수끼리는 빼기로 계산하라. 그리고 가로 밖에 지수가 있다면 분배법칙으로서 계산을 해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만화에서 보시면 AR 스피커 4 곱하기 3은 얼마지? 라고 했고 10이라고 대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AR 스피커 4A 곱하기 3B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다항식 4A 3b를 곱할 때는요, 우선 4a라는 것이 4 곱하기 a였고요, 3b라는 것은 3 곱하기 b였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을 이용하고 결합 법칙을 이용한다면 숫자끼리 먼저 곱해서 12로 결과를 내주고요, a, b를 곱할 때는 지수 법칙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a, b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a, b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아래 예제를 먼저 살펴보시면 첫 번째 마이너스 3x 곱하기 7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xy는 그냥 붙여서 적어줄 거고 마이너스 3과 7은 실제로 곱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21xy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 보시면 이 x의 제곱 y 곱하기 4y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때 2와 4를 먼저 곱해주고요. x제곱에 y 곱하기 y의 세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2 곱하기 4는 8로 적어주시고 x제곱은 지수법칙 할 게 없고요. 근데 y는 y 곱하기 y 세제곱이기 때문에 y의 4제곱으로서 이렇게 붙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되어 있고요. 다항식 24 x의 제곱 y와 6x를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6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꿔주시면 뒤에 있는 것을 역수 취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x분의 1로 계산해주시면 약분을 통해서 4xy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분수꼴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6x분의 24 x제곱 y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분을 다 해주시면 4xy로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떤 걸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냐? 이것은 정답은 좀 없어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통해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결정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예시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걸 역수 취급해 주신 다음에 개수는 개수끼리 뜯고 문자는 문자끼리 합쳐서 12a의 4제곱으로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이번엔 분수로 고쳐 적어줍니다. 그 다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뜯은 다음에 약분을 통해서 마이너스 7a b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시들을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드릴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지수법칙을 먼저 배웠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보고요, 지수법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나누기니까 지수끼리는 빼기를 이용해서 a의 4제곱. 그리고 남은 숫자들은요, 원래 우리가 산수하듯이 계산해 주시면 12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지수법칙을 해줍니다. 그래서 a의 제곱에서 a를 나눠주는 거니까 지수를 빼주면 1이 남고, 또 b의 세제곱에서 b를 나눠주면 지수법칙을 하면 되니까 b의 제곱이 되겠죠. 이러고 마이너스 14와 2를 나누는 건 실제 그냥 계산에 의해서 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럼 결과는 똑같은데 계산 과정이 좀 줄어들죠. 암산을 조금 많이 할 뿐. 그래서 이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항식의 곱셈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지수법칙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할 때 문자는 지수법칙을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된 식은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만에서 보시면 내가 공주를 구하겠소 라고 되어 있고, 방을 열려면 다음 식을 계산하라고 나와 있고요. 나눗셈과 곱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곱셈과 나눗셈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좀 대신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를 취하는 방법을 현재 여기서 썼고요. 그 다음에 개수끼리, 문자끼리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 역시 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우리는 뭐부터 할 겁니까? 지수법칙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세제곱과 x를 곱하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x의 4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y에서 y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숫자끼리 12 나누기 3, 4가 될 거고 2로 곱하면 8이 되겠죠. 그러면 다이렉트로 더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2의 a의 4제곱의 전체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4의 a의 5제곱 곱하기 3a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중간 과정 다 생략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식위 계산이니까 먼저 a의 12제곱이 될 거고 그것을 a의 5제곱과 나누기를 하게 되면 12에서 5를 빼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a 한 개를 곱하기 해줄 거니까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가 8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숫자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 될 거고요. 8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3이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주면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조금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연습을 필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요. 바로 정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7개가 있고요. 한 개를 더해줄 거고 거기서 2개를 빼줄 겁니다. 그럼 8개가 됐다가 2개를 빼면 6개가 되겠죠? 그래서 x는 6개. 그리고 숫자를 계산하면 6 곱하기 1 나누기 3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칸을 채워주면 역수, 그 다음에 개수끼리, 문자끼리 계산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많이 복잡하죠, 그죠? 네, 예제 2번을 보시면 더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개가 있고요. a가 분모에 6개가 있는 겁니다. 분모는 뭐였죠? 분수 취급됐다라는 건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가 2개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6을 빼는 상황이 생긴 거고요. 또 분모에 있잖아요. 4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더할 거니까 굳이 더하기를 여기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a는 결론은 8개에서 4개 빼니까 4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 b가 3개가 있고 거기서 4개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자 먼저 정리해 주시면 b분의 a의 4제곱이 되고요. 이 다음에 산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에서 9를 나눠주시면 3분의 7이 되겠죠. 3은 밑에다가 그 다음에 7은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계산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칸을 채워주게 되면 네, 뭐 어렵진 않죠. 제곱을 먼저 해주고 역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끼리 숫자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정말 계산이 빨리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서 지수법칙을 학습했고 가낭식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그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국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지수법칙을 먼저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수끼리 원래 하던 것처럼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결과가 더 빨리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